어제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담이 방송을 탔고 어제 오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가 있었죠. 그런데 좀 같은 날 여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좀 중요한 굵직한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2인자가 같은 날에 집중 조명을 받는 것. 글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인데, 김대현 평론가, 이건 불편했다 한동훈 위원장 측이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불편했을까요? 글쎄요, 진짜 불편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관훈 토론이 있었다면 진짜 불편했을 겁니다. 네. 대통령이 한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만약에 관훈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궁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지금 선후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좀 묻힌 상황인데, 저는 결코 기분 나빠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이 일정이 이렇게 꼬인 거는 대통령의 대담을 녹화한 게 4일인데 3일이 지나서 7일 날 공개하면서 사실은 이게 아마 일정이 좀 꼬이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를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어떤 중견 언론인 모임의 관훈 토론 이 날짜가 아마 날짜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겹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날짜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몇 가지 말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번 총선을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기득권 청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희룡 장관, 하태경 의원, 그 외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꽤 있죠. 근데 자당에 소속돼 있는 여러 3선 이상 지방 도지사까지 지낸 이런 분들은 그러면 운동권 중에서 기득권이 아닌가? 사실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운동권 중에 흔치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오히려 어쩌면 단 한 명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원희룡 의원이란 말이죠. 원희룡 장관이란 말이죠. 근데 자당의 소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지 않고 대외 포문을 열면서 얘기하는데, 거기다 더 나가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했단 말이죠. 우리가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이인영, 우상호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영길 이 양반은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고, 네. 우상호 이분은 불출마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날 발언 중에 검사 독재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감옥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거나 검사일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의 당대표고 당대표의 파트너는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파트너인 아무리 그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 인생이 더 꼬일, 승리하든 패배하든 내 인생이 꼬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말장난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 듯 말 듯한 아리송한 말로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좀 현혹시킨다고나 할까요? 점점 더 식상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서초동과 여의도의 사투리가 믹스되면 이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한윤 갈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발언이 더 주목이 됐었죠. 역시 총선이 중요한 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대담에서는 한동훈 선거 지휘나 공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전화 통화 자체도 좀 불필요할 수 있으니까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총선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러 인연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적 관계가 낄 자리가 없다. 한쪽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는 안 좋은 관계고 더 건강한 관계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했고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교수님, 약속 대련이니 말들이 많았는데 당정 관계에 대한 논란 좀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추가 불씨가 남아 있을까요? 좀 본인들은
갈등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공천 책임자다. 뭐 이렇게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비서실 출신들 또는 내각 출신들이 대거 지금 양지에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천이 될 경우에 과연 당 내에서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어떨까?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측근들이 공천 확정되는 순간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비판했던 소수의 인원들이 그동안에 입을 닫았었거든요. 왜? 대통령이 입장 표명한다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어제 그 대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불만을 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침묵이 유지될까? 그런 점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세력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논란의 마무리가 아니라 당정 관계 논란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고 당정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총선 이후에 이것은 더 본격화되고 노골화되고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도 어제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과연 진짜 참 궁금했던 개인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진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느냐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았겠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왜 기자회견 네. 그리고 생방송 이런 걸 하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질문 받을 때 네. 그때 수도권의 모 신문사 기자가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또 질문하고 그 장면 통해서 그분 이번에 국회 이건 배지 달지도 모르는 공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김혜령 전 기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장면을 사실은 많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담을 하니까 그것도 편집 과정을 거치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궁금한 거, 진짜 묻고 싶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본질이 비껴간 질문과 답변이 오가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대담이 국민들에게 변죽만 올리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그런 대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지가 바로 핵심이 그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KBS가 이제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편집을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드러내거나 아니면 끼워 맞추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KBS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삭 재판을. KBS가 진짜로 그래도 KB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사잖아요. 자칭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응당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러한 대목들 그러면 파우치는 어디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한 거 맞습니까? 그 질문을 과연 안 했을까? 제가 진짜 그냥 제가 언론인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대통령실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건 아예 질문지에서 빼라 요구하더라도 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삭 재판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공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클린본을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